새정치민주연합. 아이 참. 새정치민주연합 공식 팟캐스트 진짜가 나타났다. 역사 쿠데타의 한복판에서 18번째 18번째 욕이 나오려고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동영입니다. 오늘도 세 분 여지없이 나오셨습니다. 먼저 각자 인사 부탁드리겠는데, 우리 저 JTBC의 토론 요청을 단호하게 거부하고 진짜가 나타났다에 오신 진성준 의원. 후회하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단순 무식 과격한데, 단순 무식 과격의 화신 대명사 어버이 연합으로부터 맞아 죽을 뻔했던 진짜 지역위원장 진성준입니다. 그거 저기 서명 때릴 데가 어딨다고 저렇게 연약한 우리. 그 욕인데. 그 시민들한테 서명 받으러 갔다가 그렇게 네. 봉변 당한 것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거 좀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된 일인지. 이 국정교과서를 반대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지지와 동의가 필요해서 이제 국민의 여론을 확인하기 위해서 서명운동에 들어가겠다라고 당이 결정을 하고, 어제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원래는 신촌역 앞에서 서명운동을 하려고 계획했는데, 그 정보가 새서 어버이연합이 몰려온다는 첩보가 당에 입수가 됐어요. 그래서 급히 여의도역으로 장소를 바꿔가지고 저희들이 여의도역 앞으로 지도부가 서명을 받기 위해서 나갔는데, 거기에 어느새 알고 나타난 거예요. 어버이연합 회원들이. 그렇다면 어딘가에서 소스를 받았겠네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지도부들은 서명을 받기 위해서 서명 테이블 앞에 이렇게 쭉 서시고, 이제 저나 김광진 의원 같이 그 지도부와 함께 어깨를 나란히 할 수 없는 의원들은 바깥에 지나다니는 행인들에게, 네. 시민들에게 유인물을 나눠주기 위해서 이렇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신호등에 대기하고 있는 시민들이나 오가는 분들한테 한번 읽어보세요 이러면서 이제 유인물을 나눠줬는데, 느닷없이 어느 노인네가 와서는 이거 뭐야 그러면서 유인물을 확 낚아채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게 무슨 짓입니까? 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런 빨갱이 새끼가 이러면서 막 달라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언성이 높아지니까 주위에 있던 어버이연합 회원들 노인네들이 우 달려든 거죠. 그러면서 저 새끼 뭐야, 저 빨갱이 새끼, 개새끼 막 이러면서 주먹을 뻗었는데 제가 맞은 거죠, 거기에. 아이고. 이거 지금 방송용이긴 한가요? 아니 이건 전원이니까. 전원이니까. 그 사람이 한 걸 전달하는 거니까. 예. 네. 그래서 정말 너무나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건 완전히 이성을 상실한 거다. 그리고 아주 의도적으로 막 폭력을 행사하고 난투극을 막 유도해서 이 판을 깨려고 한다. 경찰 없었어요? 경찰이 있었습니다. 근데 보고만 있었으면 경찰. 아닙니다. 경찰이 제지했죠. 네. 제지하고 체증도 하고 했다고 하는데, 그래서 연행됐다면서요? 연행됐다고 이렇게 보도에는 나왔는데 연행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요? 아니, 경찰이 제가 그 자리에 있었는데 진성준 의원님에게 체포를 할까요? 라고 하는 의사표현을 물었는데 네. 의원님이 그까지는 뭐 괜찮다. 아이 제발하라 그래요. 좀 용서 관용 좀 그만 좀 해줘. 터치가 된 거예요 몸에? 네. 네. 턱에 맞았어요. 이렇게. 턱에 맞았어요? 맞았으면 단호하게 대처를 세상에. 하셔야지. 그래서 안쓰러워라. 조금 후회하고 있어요. 오늘 후회 많이 하죠. 당시에는 이제 뭐 노인이고 어른이니까 이걸 뭐 잡아가라 뭐 이렇게 하는 것은 좀 과도하게 비칠 수도 있겠다 싶어서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있는가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단호하게 대응했어야 된다. 맞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또 나옵니다. 글쎄요. 그분들. 예. 그래서 당 차원에서는 이거는 정당한 정당의 정치 활동 네. 업무를 방해한 것이기 때문에 업무 방해 혐의로 어버이연합과 그 회원들을 고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근데 당 행사인데 신촌에서 하는 걸 어떻게 알고 찾아왔고, 또 옮겼는데 또 그걸 또 어떻게 알고 찾아오셨을까? 근데 그건 알죠. 저희가 옮기면 또 시민들 다- 보라고 트위터나 이런 데 또 공지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그러면 그런 정보를 통해서 충분히 알 수 있을 것 그렇죠. 같아요. 언론인들을 또 이렇게 알려주기 예. 위해서 공보실에서도 또 이렇게 고지하고 그런데 그러잖아요. 기습적으로 온 게 아니고 이분들은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방송 차량을 준비하고 그러니까. 피켓을 나무에다가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딱 피켓, 이건 피켓에 맞으면 죽어. 네. 이 피켓을 다 들고 앰프는 항상 우리 거보다 좋아. 더 커. 성능이. 성능이 좋아. 그러니까 미리 그렇게 준비해서 대기하고 있었다는 것은 좀 의심이 갑니다. 네. 의심이 가고. 자, 진선미 의원님 인사해 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진선미. 안녕 못해요 지금 국민들이. 그러게 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라고 물어봐야 되는 건가요? 네. 저는
그래서 요즘 참 힘든데 뭐 지난번에 그 홍준표 그 도지사님 사태 때 함경남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국면이 계속 저뿐만이 아니라 저의 그 아버지 부모도 모욕받는 느낌이 계속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때도 얘기했지만 계속 트윗이나 이런데 그러니까 뭐 거기 가서 살아라느니 뭐 본질이 뭐 종북이라느니 아니 내가 왜 그런 얘기를 들어야 되는 거냐고요. 근데 그런 것들을 자꾸만 부추기게 만들고 있는 게 지금 이 국정교과서 요 사태인 것 같아요. 결국 색깔 논쟁이니까. 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원내 부대표로서 대책회의에서 오랜만에 발언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그때 세상에 공교롭게 그 국정교과서가 지금 이렇게 추진이 되면 첫 선을 보이는 게 2017년인데 그때가 박근혜 대통령의 아버지 박정희 대통령이 태어난 지 100년 되는 100주년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사부곡이다 이렇게 표현해봤는데 진짜 왜 현 권력의 아버지만 중요하냐고요. 우리 모두의 아버지들이 읽어왔던 뭐 또 어머니들이 섭섭해하시려나. 우린 신경 쓸 게 너무 많아. 어느 분들 그러니까 어느 분이 그걸 진짜 트윗을 올렸더니 어느 분이 유경수 여사님이 섭섭해하실 것 같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던데 아니 정말 그 같이 힘겹게 이렇게 진전을 이뤄왔던 이거를 그렇게 한 번에 이렇게 패대기를 치시는가 싶어요. 정권을 잡아서 개인의 어떤 명예욕을 높이기 위해서 이용하는 거다. 그렇게 보여지고. 그 아버지 탄신 100주년에 뭔가 선물 바쳐야 되니까. 멋있잖아요. 생일선물이야? 생일 선물이에요. 국정교과서가. 예. 그러니까. 그렇게 우리가 멋있어요. 지금 이 효녀 정치로 인해서 대한민국이 완전히 송두리째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 그러니까 입고 있습니다. 꼭 무슨 아버지가 썸 타시나 아니면 사심 정치에 저는 진수를 보는 것 같아요 정말. 네. 김강진 의원님. 예, 정의가 승리하는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민족문제연구소 사무국장 출신 김광진입니다. 민족문제연구소 좌파단체라고 저들은 생각합니다. 좌파단체. 이번에 저 앞에 극 안 붙어요? 극. 8종의 검정 교과서의 지필진들이 다 좌파인데 그들이 민족문제연구소에 소속되어서 활동했거나 뭐 역사교사 모임에 소속돼서 활동했거나 했기 때문에 다 좌파라는 거예요. 다 좌파고 선생님들도 전교사 활동하는 사람은 다 빨갱이고 예. 뭐 그런 것이죠. 예. 좌파 사무국장이었군요. 예. 그래도 저는 안 맞아요. 근데 전 이번에 그거 보셨죠? 그 프랭카드 현수막 막 일제히 달았던 김일성 주체사상을 우리 아이들이 배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1900 무슨 뭐 50년대로 돌아간 그러니까. 느낌 막 이런 살아보지도 않았네 참. 저는 진짜로 그거는 그 지필진에 대한 모욕이고 출판사에 대한 모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필하신 분이나 교과서 만드는 그 출판사나 명예훼손으로 고소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요. 허위 사실 유포. 그게 사실이면 국정원이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니 근데 이 정도가 아니고 교육부 장관 등등을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위반으로 구속 구속해야 처벌해야 돼. 아니 근데 요번에 제가 그 후기를 사실 우리 이 진짜가 나타났다를 들어주시는 많은 분들께 말씀드리지만 저희가 저는 후기를 다 읽어보거든요. 그런데 그 후기 안에 이제 저희가 핸드폰을 보고 있다 이렇게 이제 그것이 뭔가 무성의해 보인다 이러시는데 저희는 나름 저는 노력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여기서 자료들을 보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도 이 자료를 봤더니 그래서 교육부가 2015년 올해 지침으로 주체사상을 가르쳐라 이렇게 지시를 내렸대요. 지침을. 북한의 입장이 뭔지 뭐 예, 이렇게. 네. 그러니까 본인들이 가르치라고 했다 그래서 새누리당이 아주 머쓱하다고 하는데 자기들이 가르쳐놓고 자기들이 뭐 가르쳐야 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죠? 이건? 그러니까 결과를 정해다 놓고 거기다가 막 끼워 맞추려고 그러니까 뭐 이상한 것들이 다 온갖 이상한 것들이 오는 것 같아요. 이런 거 정말 세밀하게 들여다봐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뭐 다들 오늘은 어떤 얘기 할지 아마 예상이 되실 겁니다. 오늘 1부는 국정교과서 문제를 좀 이야기해 보고요. 2부에서는 신기남 의원을 초청해서 역시 역사교과서 문제 또 우리 당에 대한 문제, 우리 당 아니고 새정치민주연합 내 당은 아니야. 우리 당이 맞지. 이건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식 팟캐스트니까. 저 개인으로는 내 당 아니니까. 하여튼 그런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친일 독재 미화하는 국정교과서 문제를 이야기해 볼 텐데요. 많은 분들이 이거고 안 된다. 그런 걸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새누리당에서 주장하고 있는 것들이 왜 말이 안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 뭐 김일성을 찬양하는 게 내용이 들어있다. 뭐 이렇게 그냥 방송에서 얘기해 버리니까 아 진짜 그런가?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네. 그거를 차근차근 오늘 반박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박 대통령 얘기부터 해보죠. 사실은 박 대통령의 푸시로 인해서 급작스럽게 지금 이게 실시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번에 빨리 해야 2017년에 이제 2017년부터 교과서 쓸 수 있으니까 진선미 의원 말처럼 아버지 100주년에 재단에 선물을 바쳐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막 강하게 푸시를 하고 있는데 결국은 대통령이 뒤에서 밀고 있는 건데 대통령은 저렇게 해놓고는 미국으로 가신다고. 가셨다고. 갔습니까 오늘? 예, 갔죠. 오늘 출국했습니다. 갔는데 또 김무성 대표가 또 거기 가서 또 환송 인사를. 아니 역사 교과서에는 지금 둘이 짝짝하게 잘 맞기 때문에 지금 좋은 분위기죠. 그리고 난 오늘 좀 진짜 좀 화가 나던데 국회가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국회를 코너로 몰아서 결국 본인들이 하고 싶은 대로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번에 대정부 질문 그 보니까 수행을 하느라고 장관들이 안 나오신 거 아니에요. 네.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 다 안 나오셨던데요. 그러니까 시끄럽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그냥 나가버렸어요. 방미 수행단의 일원으로 포함되어 있으니까. 근데 뭐 한미 정상회담을 하는데 외교부 장관이 수행하는 건 당연한 일일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럼요. 그렇긴 뭐. 한데 시기적으로 이게 조율이 좀 될 수 있었을까도 싶고. 또 전 이해가 안 되는 게 수석 네. 비서관 회의에서 떠나기 전에 역사 교육 이런 거에 대해서 국민들을 가르고 학생을 나눠서 안 된다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지금 자기가 이거 해가지고 지금 다 갈려서 지금 난리가 난 거 아니겠어요? 네. 정말 또 박근혜식 어법, 제3자의 어법 또 나왔어요. 유체이탈 합법. 유체이탈. 예. 그야말로 도둑이 매를 드는 격인데 지난 10월 8일자 조선일보가 일면에 딱 박아서 톱 기사로 보도했죠. 단일 국사교과서 박 대통령이 결정했다. 이렇게 딱 보도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서부터 박근혜 대통령이 지금 검정교과서가 문제가 있으니 이거를 제도적으로 확실하게 바로잡아라 라고 하는 지시를 계속 내려요. 2013년 9월 달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작년 2월 달에도 그 얘기를 합니다. 그런 것이 오랫동안 묵혀져 왔다가 이번에 딱 이제 결행을 하게 된 것인데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밀어붙여서 국정교과서 결정이 이루어지게 된 거거든요. 그 조선일보 보도에 보면 청와대가 이것의 부작용을 들어서 많이 만류했대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아이들이 잘못된 역사를 배우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다. 또 통일시대를 준비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의 역사를 배워야 된다. 이런 논리를 들이대면서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 국민을 분열시키면 안 된다. 그 더구나 경제가 어렵고 민생이 어려운데 이런 문제로 국민이 갈라져서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내 말을 들어라 이런 거지. 아 근데 진짜 궁금해요. 거듭이 예를 그분은 들지, 정말 그게 진짜 그 생각인 거잖아요. 진짜 그 그렇죠. 생각인 네, 거죠. 진짜 그 생각인 거잖아요. 예. 왜 국민들은 이 좋은 교과서를 이렇게 만들겠다는데 왜 바빠 죽겠는데 반대를 할까? 그 생각을 딱 갖고 있는 거잖아요. 저는 2012년 대선 때부터 느꼈다니까요. 그 두 분 토론할 때 그 현장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대통령이 되겠다는 거 뭐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진짜 그분 아마 머릿속에는 한 80%가 아버지이지 않을까. 그러니까 오로지 아버지의 명예 회복. 그러니까 독재한 적도 없고 친한 적도 없다. 이걸 이제 아주 교과서에다 박아 넣으려고. 아버지가 이 나라를 이만큼 만든 그렇죠. 거다. 그 얘기가 지금 가장 하고 싶은 중요한 거죠.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역사 교과서 문제라고 우리가 말하지만 현대사 문제거든요. 그렇죠. 다른 건 중요한 게 아니고 현대사만 고치겠다는 얘기잖아요. 현대사죠, 현대사. 네, 결국은 현대사 문제인데 지금 사실 우리가 맨 처음에 우려했던 게 국민 여론이 좋지 않다 우리 쪽에. 그러니까 국정교과서 해야 된다는 여론이 많았다라고 이제 해서 우려가 됐는데 요즘은 점점 바뀌어간다면서요. 네, 뒤집어졌습니다. 당 자체 조사만 보더라도 네네. 제가 조금 뭐 전략기획위원장이니까 네, 그걸 네. 조사를 해왔는데 이거 뭐 좀 뭐라 그럽니까? 그거를 다 얘기해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9월 14일 날 저희 당의 자체 조사에 따르면 그 당시에만 해도 국정교과서 찬성 여론이 49.3% 찬성이. 네. 찬성이 국정교과서 안 된다. 반대가 38.4%였어요. 한 10%포인트 차이 나네요. 예, 그랬는데 10월 5일 날 중간 조사를 한번 해보니까 그때는 찬성이 47.2%,
반대가 42.9%. 반대가 조금씩 올라오고 있는 건데 바로 10월 12일 엊그저께 조사에서는 찬성 44%, 반대 48.1% 역전됐습니다. 골든 크로스라고 그러죠. 골든 크로스가 일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국정교과서의 본질을 우리 국민이 알게 되면서 이거 교과서 하나로 다 배우는 게 이게 좋은 게 아니구나. 음모가 있구나라고 하는 걸 깨닫기 시작하신 거죠. 그러면은 새정치 민주화하면서 더더욱 노력해서 이런 비판 여론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려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서명운동도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대부분이 뭐 부모이거나 아니면 뭐 조카를 옆에 두거나 그러니까 다 아이들을 키워보거나 키우고 있는 사람들인 거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계속 그 아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라는 것에 대한 고민을 할 때마다 나오는 게 그거잖아요. 뭐, 그러니까 국가 경제에서도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박근혜 대통령이 얘기하시는 창조 경제, 창의력. 이거랑은 정반대로 가는 거잖아요. 창의력이 다 뭔지 모르는 것 같아요. 예, 주입식 무비판. 그러니까 왜 예, 단어는 그걸 쓰면서 읽기는 다르게 읽는 식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진짜 깨몽해야 될 것 같아요. 꿈꿔야 되는 거 아니면 우리. 또 새누리당에서 이걸 밀어붙이는 거는 이런 것 같아요. 이념 논쟁, 색깔 논쟁에서 우리가 손해볼 거 없다. 앞으로 총선 대선도 남아 있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계속 총선 대선으로 끌고 가겠다. 이런 꼼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이제 그게 바로 전략적인 의도인데 그것에 말려들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를 저희들이 잘 알지요. 그래서 저는 여전히 민생 문제에 대한 당의 주의와 노력 이런 것들을 계속해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저들이 우리 역사와 미래를 놓고 벌이는 이런 도발 또 도전 이것에 대해서 그냥 묵과할 수는 없습니다. 저는 이것이 저들의 선거 전략적 의도가 분명하게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맞서 응전하지 않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또 원유철 원내대표가 새누리당 올바른 역사교과서 편찬은 이념적으로 대립할 사안이 아닌 잘못된 것을 제대로 바로잡는 과정이다. 2013년 검정을 통과한 교과서 8종에 대한 수정 보완 명령은 무려 829건이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이 검증을 자기들이 한 거고 뭐 노무현 정부에서 한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이 검증한 거고 그러니까 실수는 자기들이 한 거고 또 8종 교과서가 829건이다. 그러면 한 교과서 한 100건 정도 오류가 있다는 얘기인데 근데 사실 지난번 문제가 터졌던 교학사 교과서 그 교학사 교과서 같은 거를 지금 만들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누리당에서. 근데 그 교과서는 하나의 교과서에 무려 2,200개의 오류가 발견됐었어요. 근데 그걸 왜 그렇게 했냐면 집필 시간도 부족하고 사실 역사 전문가가 아니고 경제 전문가, 정치 전문가가 나와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도 집필 시간이 부족하고 또 여기에 집필진으로 참여할 사람이 없어요. 당장 어제만 해도 그렇죠. 어제 오늘입니다. 연세대학교 역사 교수 전체 전원이 또 경희대학교 역사 교수 전체가 방금 고려대도 했습니다. 고려됐습니까? 예. 참여하지 않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자기도 이게 이 정말 역사에 기록될 오명 아닙니까? 이거 누가 참여하겠어요? 그럼 뻔히 또 그때처럼 이 교학사 교과서처럼 역사 전문가가 아니고 경제 전문가나 또 정치 전문가 뉴라이트 쪽에 끌고 와서 쓸 것이다. 또 그럼 오류가 난다. 그런 식민지 근대화론이 사학자들의 주장이 아니잖아요. 경제학자들의 주장이죠. 주장인 거잖아요. 그걸 그대로 이제 차용해가지고 다시 또 하겠다 이거의 반복이죠. 그렇죠. 그래도 나는 자신의 명예욕을 위해서 나서는 사람들이 있을 것 같아. 난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뭐 있겠죠. 출세요. 지금 권력욕. 모든 지금 박근혜 정권의 인사 정책의 기본이 그거 아닌가요? 안면 몰수하고 자기가 그 긴 역사에서 어떤 의미와 어떻게 민족에게 악영향을 미칠지 이런 거 상관없이 지금 당장 내가 출세하고 이러는 것에 대해서 훨씬 더 가치를 부여하는 사람들이 출세하는 세상이니까. 그리고 아까 전에 그 지금 새누리당에서 지금 내건 현수막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이야기해서 뭐 지필진이 명예훼손을 고소된다 뭐 이런 말도 제가 드렸습니다만 혹시 당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대응책이 있습니까? 예.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할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 예전에는 이른바 유언비어 날포죄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그런데 그게 폐지돼 버렸어요. 그죠? 그게 폐지돼 가지고 형법상의 허위사실 유포 또는 유언비어 날조로 고발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선거법 규정도 살펴봤는데 선거법은
상대 당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적시해서 비판하거나 해야 우리가 고발할 수 있다고 하네요. 그런데 이거는 우리 당에 대해서 우리 당이 무슨 주체 사상을 신봉한다거나 가르친다거나 한다는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선거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가 없대요. 교사들이 하셔야겠네요. 그렇죠. 교사나 또 교과서를 집필했던 학자들 이런 분들이 나서서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죄로 고발을 해야 된다. 그래서 저희 도종환 위원장 계시는 저 국정교과서 저지 특위에서 지금 집필진 선생님들하고 교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빨리 하고 그것에 그칠 게 아니라 그런 잘못된 이른바 거짓 선동이잖아요. 네. 이런 거짓 선동 현수막이 계속 걸려 있는 것을 막기 위해서 가처분 신청도 하고 있습니까? 네.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새누리 당에서 거는 거는 또 뭐 그럴 수 있는데 네. 그 일반 단체들이 막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걸고 있지 않습니까? 뭐 네. 별별 단체들이 네. 그런 것들은 뭐 일반 시민들이 강제로 그냥 뜯거나 하면 안 되죠. 그 법적으로. 아니 그건 불법 유인물이죠. 그러니까 불법 현수막이기 현수막인데 때문에 그걸 일반 각 지방- 시민이 뜯어도 돼요? 아니면은 신고를 해서 구청에서 뜯어야 됩니까? 그렇죠. 그래야 되겠죠. 신고해야겠죠. 예, 네, 예. 그래도, 뭐 네. 지방자치단체에서 떼내야 될 텐데 이게 정말로 참 제가 그래서 우리 도종환 위원장님께 말씀을 드려가지고 8종 교과서를 다 분석해 보도록 했어요. 네. 그랬는데 주체사상 자체에 대해서 북한은 뭐라고 한다라고 잠깐 기술해 놓고 그래서 이 주체사상을 가지고 김일성 부자를 우상화하고 1인 숭배를 하는데 이용하고 또 반대파를 숙청하고 주민들을 통제하고 동원하는데 활용했다라고 비판적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용구를 달아놓고 예. 비판적으로 서술한 다음에 그 옆에 보면 여기에 대해서 토의하라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진정한 역사 교육인 것이죠. 토론하고 토의하고. 근데 지금 그 새누리당에서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획일화 교육이니까 토의 토론이 안 되는 것이죠. 주입식으로 암기만 하라. 교육이에요. 그냥. 획일적, 예. 무비판적. 그것도 잘못된 역사 잘못된, 지식을 그런 건데 그런 게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지금 사실 교육부에서는 이 국사편찬위원회 여기를 중심으로 지금 이 친일 독재 교과서를 만들려고 그러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국사편찬위원장은 김정배 씨라고 하는 양반인데 이분이 기자들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된 게 1948년이냐 1919년이냐 이렇게 물었더니 거기에 대해서 답을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이거는 헌법 부정한 거 아닙니까? 헌법 부정이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 헌법 전문에 분명히 나와 있는데 1919년 임시정부 임시정부의 법통을 법통을 개선한다. 계승한다고 돼 있죠. 그리고 이승만 초대 대통령도 그렇게 썼었는데 그렇게 썼습니다. 재헌헌법 전문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분이 그냥 단순한 학자의 관점에서 답변을 했을 땐 또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기존의 역사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를 다르게 할 수도 있고 이러니까 어떤 독단설이라는 게 네.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지만 국사편찬위원장이면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이분이 예전에 과거에는 이 교과서는 국정하면 안 된다고 주장했던 분입니다. 네. 근데 지금 와서 자기가 여기 제일 위에 올라가니까 석 바꿨어요. 역시 아까 진섭이 형이 말한 명예욕, 명예욕, 출세욕 바로 출세욕. 그건 건데 안타까운 것은 그 40년 전에 그렇게 주장했다는 그렇죠. 거거든요. 네. 네, 그거는 그럴 법합니다. 왜냐하면 1948년 정부가 수립되면서 교육 체제가 정비될 때 이미 검정 교과서로 출발했거든요. 그런데 박정희가 쿠데타를 일으키고 10월 유신을 하면서 74년도에 국정교과서로 바뀌었으니까 그 당시에는 학자적인 소신으로 이거 검정교과서가 맞다라고 주장했겠죠. 근데 이 사람이 1982년도에 국정교과서 편찬 작업에 참여를 하는데 전두환 찬양 그 교과서 만든 사람입니다. 그때부터 줄타기를 했군요. 그렇죠. 좋은 곳, 양지 바른 곳만 찾아다녔군요. 그러니까 이게 딱 옛날 그 친일 그 분들의 그런 어떤 변천사하고 그렇죠. 너무 닮아있지 기회주의. 않아요? 네, 기회주의자. 예. 근데 안타까운 게 말이죠. 이분이 누구한테 공부를 사사하고 배웠냐면 바로 김준엽 총장. 네, 그 정말 위대한 독립운동가한테. 네. 아니 스승이 지하에서 통과할 거예요. 자기 제자가 이런 지금 교과서를 만들고 있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스승의 얼굴에 아주 먹칠을 하고 있다. 저는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근데 이런 그 국사편찬위원장의 발언 이것도 사실은 결국은 교육부의 생각을 국사편찬위원장 입으로 빌려서 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뭐 이런 것뿐만 아니라 지금 행정부에 있는 장관들이나 뭐 장관 후보에 오르는 사람들 오늘도 뭐 대정부님에서 나오지만 총리가 5.16에 대한 입장을 말하지 않잖아요. 말하는 것이 논쟁을 유발한다. 뭐 말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 그냥 이렇게만 하고 대답을 끝내 하지 않거든요.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러니까 역사라고 하는 것이 사실 자체로의 기록은 또 그대로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그조차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냥 정권의 눈치 보기가 그대로 답습되는 거고, 그러니까 국정교과서의 가장 큰 문제점이 저는 친일 교과서냐 뭐 독재 교과서냐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진짜 정권 교과서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때그때 정권의 눈치 보기 그리고 그거에 따라서 바뀌는 건데, 지난번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합참의장 청문회 할 때 네. 엊그제 합참의장 청문회 하는데 이분이 12.12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니까 12.12는 군사 반란이고 쿠데타다 이렇게 명확하게 답을 해요. 네. 근데 5.16은 어떠냐? 5.16은 답하지 않아요. 아마 다양한 평가가 있다 이렇게 얘기했지. 반대로 지금 대통령이 전두환의 아들이다.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반대로 대답했을 바뀌어서 거예요. 얘기했죠. 그렇죠. 예, 그게 가장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의 큰 문제점을 그대로 내포하고 있는 거거든요. 예. 정권의 입맛에 따라서 바뀌는 예. 역사 교과서가 되는 거죠. 예. 그래서 1년짜리 교과서다 응. 이런 얘기도 하죠. 예. 예? 2017년 12월 달에 정권이 교체될 거니까. 그래서 아니 근데 혹자는 야 그러면 우리가 집권해서 좋은 교과서 만들면 되지, 민주 교과서 만들고 시민 교과서 만들면 되지 하는데 저는 그것도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럼요. 예, 그럼요. 우리가 집권하면 막 민주주의만 이렇게 강요하는 혹은 그것만 우상화하는 그런 책을 만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구나 인정하기에 다 인정할 수 있는 역사, 그리고 공은 공대로 과는 과대로 제대로 기술할 수 있는 그런 역사책, 그게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정말 자유민주주의라면 자유발행제로 가야 되는 게 맞는 것이죠. 네. 예.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그 아까 얘기한 거 있잖아요. 1년 교과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아니래요. 모 신문에서 분석을 해놨는데 2017년 3월에 그걸 하게 되면 일단 정권이 교체돼서 다시 교과서를 준비해도 시간이 걸리고, 그리고 수능을 보는 아이들의 그런 편익을 위해서 그러니까 안정성. 안정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3년 동안 지속되게 하는 그런 제도가 있대요. 그래서 그 교과서가 최소한 5, 6년은 유지되는 거래. 남아 있을 수 있는 거래. 특별법을 만드세요. 특별법 만들면 되지 뭐. 아니 기존의 검정 교과서를 그냥 부활시키면 되지. 근데 그때도 야당은 있을 거잖아. 우리가 부활시키면 여당이 돼도 아니 이건 이상한 야당이 완전히 역사의 후퇴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맞아요. 저 그건. 독재 국가나 후진 국가에서나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걸 쓴다는 것 아닙니까? 예? 대표적으로 북한, 몽골, 네. 이슬람 국가들 이런 데나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OECD 34개 국가 중에서 국정교과서 하고 있는 데는 3군데밖에 없대요. 네. 아이슬란드, 뭐 그리스, 터키 이런 데나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여기도 검정에서 국정으로 왔다가 검정으로 갔는데 검정에서 다시 국정으로 후퇴하는 데는 한 군데도 없어요. 처음부터 쭉 국정교과서인 나라가 그런 정도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국정교과서였다가 검인정 교과서로 거기서 자유발행제로 이렇게 진화해 가서 역사적 다양성을 보장하고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고 그것이 당연한 것인데 이 사람들은 역행을 하고 있는 거니까. 그게 유엔의 권고사항이기도 하죠. 그렇죠. 예. 지금 시대착오적이죠. 외신에서도 되게 비난한다면서요. 뉴욕타임즈에서 아베랑 똑같다 그랬어요, 박근혜가. 그러니까요. 국격 제대로 뒀지요. 그러니까 국격을 정말 저렇게 바닥으로 곤두박질 아베는 시키는. 그래도 국정교과서는 국정교과서는 아니에요. 그 교과서 뭐죠? 후쇼샤. 후쇼사 교과서. 그 교과서가 이상해서 그렇지. 그렇지. 예, 네. 그게 국정은 국정교과서가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 나는 어떻게 그렇게 한결같이 입을 닫고 있는 그 새누리당의 그 세련된 의원님들 계시잖아요. 많지 않나요? 정말 탁월한 교육을 받고 외국 문물까지 우리 겸하신. 진선미 의원님이 좋아하는 유승민 의원이 한마디 했었습니다. 그러게요. 제가 조금 그래도 거기서 좀 골르는 당론은 안목은 아니다밖에 있는 더 거. 했어? 아이고, 당론은 정말. 아니다. 그러니까 그게 그래도 그만큼이라도 그러니까 하는 허약하고 허약하고. 그렇죠. 국정화에 어쨌든 대해서 견해를 밝혀주시오 그랬더니 그건 내가 얘기 않겠다 이렇게 얘기했잖아. 내가 맨날 하는 얘기 그거라니까. 정치인들이 다 똑같다고 다 싸잡아서 욕하지 말고 그 안에서도 옥석을 가려야 돼? 그렇죠. 우리가 상치를 살 때도 하나하나 조금이라도 덜 상처 있는 걸 고르는 것처럼 그렇게 골라주시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니까. 네. 어쨌든
그러면 우리가 공격하고 있는 상대방에 대해서도 어떤 사람들은 이렇다 저렇다 이렇게 평가는 해줘야 되는 거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우리 당 의원님만 하겠냐고. 평가라고까지 할 것은 없어. 왜냐하면 사실관계를 적시했을 뿐이니까 당론은 아니다. 아이고 그래도 그 당에서 그 정도 사실관계를 얘기하는 지금 건 상황은 상황은 어렵죠. 내가 그 얘기가 나오게 된 배경은 그만큼 저쪽 새누리당의 분위기가 한심하게 그지 없다는 왜, 거죠. 왜 그러냐면요. 봤잖아요. 그 이제 원내대표 쫓아내는 거. 당 대표를 막 흔드는 거 봤으니까. 그렇죠. 아이고 내가 여기서 자꾸만 한마디 하면 바로 공천 날아가겠네. 이런 아주 위험이 있으니까 입 꾹 다물고 진실을 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자기랑 생각이 틀린 사람 분명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막 소신을 말하지 못할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저는 진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 진짜라는 그 자꾸 감탄사를 쓰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 제가 이제 이번에 국감을 하면서도 느꼈는데 다문화 사회가 이렇게 순식간에 80만으로 늘었대. 한 5년 뭐 사이에. 네. 그리고 더군다나 디지털 환경 정말 십몇 년 사이잖아요. 그리고 뭐 심지어는 150세를 바라본다고 하잖아요. 네. 저는 지금 제가 40대 후반의 어른이지만 도대체 지금 10대 초중고등생들이 직면해야 할 본인들이 최소한 성인이 되고 30이 돼서 직면해야 할 사회가 어떤 사회일지 짐작하세요? 더군다나 지금 이것들을 책임지고 있는, 그러니까 이 교육 정책들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이 거의, 왜? 어느 분이 심지어 60, 70대 이 분들이 도대체 그 아이들이 접해야 될 새로운 시대에 대해서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냐고요. 그럼 적어도 책임지는 어른으로서 책임질 수 있는 거라고 하면 그 아이들이 자유롭게 상상력을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 이상 이하도 저는 아닐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오히려 이 아이들에게 그런 적어도 붙잡고 갈 수 있는 유일한 우리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붙잡고 갈 수 있는 자신만의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우리가 이 어른들이, 이 무식한 어른들이 그 기회조차도 지금 박탈하고 있다. 그렇죠. 저는 온 국민의 학부모들이 정말 그렇게 아이들의 그 교육을 위해서 도움이 나가고 일 도와주시는 그 분들 뭐 작은 그 부업하고 밤새 고생하시고 이러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교육을 시키시잖아요. 그분들이 한 번만 생각을 바꾸셔도 이 일이 얼마나 엄청나게 아이들에게 충격을 주는 건지를 좀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나 또 흥분했죠. 네. 많이 흥분했어요. 잘했어. 흥분하는 거 좋아. 근데 지난번에 교학사 교과서 그 파동이 있었을 때 그때는 사실 이제 채택률 0%가 됐지 않습니까? 제가 보면 그때는 말 그대로 교과서 자체에 대한 문제로 많은 논쟁이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 이제 대통령이 한 말씀을 하다 보니까 교과서에 대한 얘기보다 그냥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지지. 뭐 이제 이렇게 말 그대로 이념 논쟁으로 가지고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국민들께서 다시 원론으로 돌아와서 교과서 자체에 대한 문제 그리고 이건 대통령의 지지 여부나 이런 것과 상관없이 대한민국의 미래와 교육에 대한 고민이니까 내 아이들에 대한 고민이니까 그것을 좀 명확하게 한번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어요. 네. 그리고 그 제가 듣기로는 뭐 당 차원에서 헌법 소원도 제출한다 그런 얘기를 들은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그거는 지금 시점은 아니고 법률 검토를 조금 더 해야 되겠습니다. 1992년도니까 노태우 정부 시절입니다. 그때 국어 교과서를 국정으로 내는 문제와 관련된 헌법 소원이 제기된 바 있었어요. 그때 헌법재판소가 판결하기를 국정교과서가 바람직하지 않다. 교육의 다양성이 보장돼야 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정교과서가 위헌은 아니다. 뭐 이런 판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판결의 취지로 볼 때 필요에 따라서는 국정교과서도 할 수 있는데 그것은 어디까지나 필요 최소한이어야 한다. 교육의 다양성은 보장되어야 하고 교과서는 다양하게 나와야 된다는 취지로 판결했기 때문에 그 헌법재판소 판례를 원용해서 국정교과서를 강행하려고 하는 데 대해서 헌법소원을 제기해 볼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로. 예. 법률 검토를 더 해서 고시가 강행되거나 하게 되면 저희들이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생각입니다. 아니 그리고 저는 이 국정교과서의 심각성이요. 이 역사 교과서에만 멈추는 거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새누리당이나 박근혜 정권이
본인들이 굉장히 그 말도 되지 않는 것들을 뭔가 하나씩 통과시키고 나면 그 이후로 더 심각한 일들을 계속 저지르고 있잖아요. 저는 두발 자유화도 금지될 것 같아요. 다 교복 입히고. 왜냐하면 그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제가 그걸 느낀 게요. 제가 이번에 경상남도를 갔잖아요. 홍준표 도지사 딱 갔는데요. 처음 봤어요. 도청에, 경상남도 도청에 이딴만한 태극기가 딱 버텨 있고요. 빨간색으로 뭐 완전 선동적인 그런 느낌이 너무 강해요. 뭐 있어. 북한이야? 빨간색을 제 쓰게? 말이 그 당당한 경상남도 이렇게 막 쓰고. 근데 저는 그리고 심지어 제가 왜 그 생각을 하냐면요. 요번에 제가 여성가족위원회예요. 제가 일을 너무 잘해서 상임위를 농담 세 개나 좀 해. 웃어줘요. 이럴 때는. 알았어, 진짜 알았어. 좀 아유. 도와주질 않아. 제가 일부러 유머였어요, 무슨 유머 그게? 코드였어요. 제가 유머 웃어드렸어요. 코드였어요. 나는 그 진실로 알았기 때문에. 그래? 그거 그 멘트 좋다. 그럼. 어쨌든 그래서 제가 상임위가 3개나 돼요. 당연한 일입니다, 원내 그건. 부대표이기도 해서 그래서 네. 지금 다른 분들은 뭐 끝났을 수도 있는데 저는 지금 여성가족위원회 하고 그다음에 운영위원회를 해야 돼서 지금 청와대를 볼 생각을 하면 끔찍한데요. 기분 너무 나쁜데 어쨌든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제가 문제가 뭐였냐면요. 성교육 그것도 지침서를 표준안이라는 표현으로 이것도 국정한 거예요. 표준안으로 교육부에서 성교육은 이렇게 해라. 라고 하면서 주입을 시키고 있는데 진짜 무슨 50년대로 회귀한 것 같아요. 지금 아이들은 그래요. 현실에 맞지 않는다는 거죠. 진짜 인터넷 전 세계가 소통하고 있고 글로벌이라는 표현도 사실은 세련되지 않잖아요. 지금은 전 세계가 소통하고 있는 이 마당에 그리고 그 모든 문화에 가장 첨단에 서 있는 아이들이 나이 어린 초중고 아이들이잖아요. 우리들보다 훨씬 더 그런 첨단 기기들을 자유롭게 누리고 그 정보를 누리고 있는 이 아이들에게 예. 부여되는 그 교육 지침서라는 게 정말 말도 되지 않게 정말 촌스러웠거든요. 남자는 머리가 짧고 저는 단정해야 이제 된다, 진짜 뭐 귀가 이게 나와야 된다, 딱 뭐 이렇게 무너지잖아요. 그럼 저는 진짜 교복 다 입히고 머리 이제 교련해, 우리 옛날에 교련. 했던 이 단발머리 이런 거 나올 것 같아요. 미니스커트 단속하는 거야. 네, 미니스커트 전 단속할 것 같아요, 진짜. 아니 그리고 네. 그런 걸 선제적으로 하는 학교들이 나타날 나타나죠. 거예요. 그렇죠. 예를 들면 왜냐하면 과잉 충성이 계속 예. 나타나니까. 최근에 그 도로공사인가요? 명함을 박정희 채로 다 바꿔가지고 아, 한 데가 그것도 있잖아요. 있어요. 예. 맞아. 또 생각났어. 그 기사 봤을 텐데 국가기록원에서 맞아. 예, 신용복 선생의 그 아름다운 글씨체를 돈 들여서 만들었는데 그거를 회의해가지고 바꿨어요. 박 대통령 글씨로. 아니 박 대통령 글씨는 아니고 아니에요. 그냥 뭘로 바꿨어? 다른 그냥 글씨체로. 고지체로. 근데 바꿨죠. 문제를 신영복 그건 거지. 선생이 뭐 신영복 빨갱이라고 그러네. 네, 선생의 신영복 선생이 과거 빨갱이라고. 전력이나 이런 것들을 문제 삼아서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럼 처음처럼은 2015년에 좌파 소주인가요? 그런 거죠. 이러다 보면 우리 참이슬만 먹자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하지만 손혜원 대표님은 참이슬도 했고 처음처럼도 했으니까 괜찮겠네. 아니, 처음처럼 그 글씨도 신영복 선생 글씨니까. 네. 그래요. 나 진짜 촌스러워 죽겠어. 그럼 또 이것도 차별적인 건가? 아니 우리 계속 뭔가 계속 뭔가 세련되게 예? 뭐 창의력을 발휘하고 무슨 문화 컨텐츠 저희 운운하시면서 학교 다닐 때만 해도 그런 말 막 유행이었거든요. 90년대 학생들을 80년대 교실에서 70년대 선생님이 가르친다. 막 이제 그랬었는데 요즘 뭐 더 심해지겠죠. 아니 근데 여러분 진짜 다시 한번 전 중요하다고 반복하고 싶은데 우리가 진짜 미래 전략을 공부해 보면요. 그 카이스트나 이런 여러 가운데에서 미래 전략 연구소들이 있잖아요. 거기서 이게 변화될 거라고 얘기하는 그게 상상을 그러니까 전 진짜 제 머리에서 이게 정리가 안 되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을 과감하게 던지고 비전을 만들어내고 새로운 세계를 창출해야 하고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그것들을 그 시대를 살아가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유일한 무기, 유일한 기회 이게 창의력인데 상상력인데 네. 이거를 그것조차도 우리가 지금 못 갖게 만들고 있는 이 무식한
착한 어른들을 그러니까 MB가 왜 예전에 뭐 왜 우리나라는 스티브 잡스나 빌 게이츠가 안 나오냐 그랬는데 이따위로 교육을 하니까 안 나오지. 어떻게 나와요 이렇게 하는데. 좀 분개해줘야 된다니까. 왜 우리 보고 싸우지 말라 그래? 우리 보고 분개해야 되는 시점이에요. 분노해야 분노스러운 되는. 일이죠. 네. 네. 그 여러분들도 지금 많이 분노하고 계실 거예요. 또 그래서 청취자가 저희한테 메일을 하나 보내주셨는데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손영준 씨가 보내준 메일인데요. 작금의 사태를 보면 불안하고 걱정입니다. 역사도 교육입니다. 제 아이들 아직 초등학교도 안 갔습니다. 하지만 초롱초롱한 아이들 눈을 한 번만 보시면 지금의 검정교과서 사태가 얼마나 분노가 치미는지 모릅니다. 지금 무너지면 안 됩니다. 그럼 또다시 미래의 동학, 광주혁명, 독립군 등 많은 우리의 아들, 딸이 피를 흘리게 됩니다. 한반도의 역사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피 흘릴 각오로 싸워야겠습니다. 그러면 미래의 수많은 무고한 시민의 진짜 피를 미연에 막을 수 있습니다. 힘을 모아 지혜를 내십시오. 저는 그저 월급쟁이이고 먹고 살기 바쁜 시민입니다. 깨어있는 시민의 조직된 힘을 어떻게 보태야 하는지 이끌어주시란 말입니다. 혁명적으로 더 창의적으로 힘써주세요. 저는 세금 내는 당당한 시민이랍니다. 납세하는 보람을 느끼게 해주세요. 제 세금이 구역질 나는 정권의 하수인에게 가지 않고 진실한 130여 명의 의원들에게 쓰이고 있다고 믿게 해주십시오. 부탁입니다. 정말 부탁입니다. 이건 이제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들을 향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당을 향해서 예. 부탁하는 그런 또 충정 어린 글입니다. 또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글이죠. 그 저도 사실 이제 뭐 아들이 곧 갓돌 됐습니다만 갓돌이 지났습니다만 우리 아들이 이런 교과서로 역사 교육을 배우면은 정말 암담할 것 같아요. 차라리 야 역사 교육 시간에 나가 우리 아버지가 들어가지 말래요. 이렇게 불복종 운동을 하고 싶어요. 네. 그 불복종 운동 괜찮지 않습니까? 시민의 불복종 운동. 진짜 시민 불복종. 그러니까 지금 한 19일 남았죠. 20일 남았습니까 지금? 18일. 18일 남았죠. 이 기간 동안 뒤집지 못하면은 그냥 가는 거잖아요. 시민 불복종 운동의 효시는 대구 아니에요? 대구? 그 국채보상 운동? 네네. 국제보상운동. 대구 시민 여러분. 아 그리고 정말 그 전화를 안 받아요 거기. 그 교육부 의견 접수처 전화를 안 네. 받아. 아, 항의를 하려고 전화를 해도 네. 이게 소통이 전화로 아니고 항의하면 이건 안 되고 팩스로 보내고 우편으로 보내야 된다는 거잖아요. 네, 아니 근데 반대 일단 의견을. 전화를 안 받아요 거기는. 네. 아, 막 전화가 몰려들고 있나? 네, 그러니까 아마 안 받는 항의 거예요. 전화가.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분도 마찬가지지만 어쨌든 지금 그래도 마지막 희망이고 기댈 게 이제 야당밖에 없다고 많은 분들이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뭐 문재인 대표 같으면 지금 뭐 100만 서명이 아니고 1000만 서명 운동해야 된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당에서 아까 얘기했지만 뭐 행정고시 중지 가처분 신청이라든가 여러 가지 뭐 국가보안법을 적용하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하는데 많은 분들이 좀 모자라지 않느냐. 130명의 거대 의원들이 다 정말 다 거리로 나와가지고 지금 사실은 대학생들부터 먼저 거리로 나왔었거든요. 대학생도 거리로 나왔고 지금 아마 대학 교수들도 아마 줄줄이 시국선언 준비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시민단체도 움직일 거고 그 제일 앞에 야당이 먼저 서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지적이 많습니다. 예, 당연히 맨 앞에 서서 싸울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 새정치민주연합은 원내 정당 아닙니까? 그래서 국회를 버리고 거리로 나가서 싸우는 것이 능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더구나 저들이 원하는 바가 그런 거거든요. 이념 논쟁하느라고 이념 투쟁하느라고 국회를 내팽개치고 민생을 포기하고 거리로 나간 야당 심판해 주십시오. 이걸로 총선 치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말려들지 않겠다. 원내에서 충분히 싸울 것입니다. 지금 대정부 질문 기간 동안 모든 국회의원들이 다 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문제의 부당성에 대해서 지적하고 있고 정부의 그런 모순된 행태에 대해서 다 규탄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나면 예산안 심사 과정에 들어가게 되는데 국사편찬위원회가 국정교과서 작업을 실제로 하게 되잖아요. 이 국정교과서 작업에 관련한 예산을 다 삭감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저들이 국정교과서를 추진하지 못하도록 원내에서 합법적인 투쟁을 최대한 하고 동시병행적으로 우리 국민의 지지를 얻기 위해서 바깥에 나가서 장외 홍보전도 열심히 벌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가운데 제일 중요한 게 저들의 거짓 선동에 우리가 휘둘리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관계를 분명하게 알리는 일이 중요하고 그걸 서로 공유하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까도 잠깐 얘기 나왔지만 마치도 이 검정 교과서, 역사 교과서에서 주체 사상을 다
가르치고 있는 것처럼 현수막을 저렇게 버젓이 내걸고 있잖아요. 저는 낯부끄러워서 차마 그런 것까지는 못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떻게 공당이라고 하는 저들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주체 사상을 교과서에 싫도록 내버려 뒀다면 그걸 검증할 책임이 있었던 교육부는 뭐 하고 있었던 겁니까? 그거 그렇게 주체 사상 기술해가지고 가르치라고 방조한 거잖아요. 국가보안법으로 처벌돼야 될 당사자가 교육부입니다. 그리고 그런 그 행정을 감독하지 않은 대통령은 뭡니까? 네? 네. 그런데 지금 뭐 진성준 의원 말씀 중에 우리 원내 전당이기 때문에 밖으로 나갈 수는 없다. 저들의 그건 의도에 말려드는 거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또 일각에서는 예전에 사학법 전국 때 당시 한나라당 대표 박근혜가 엄동설안에 몇 달을 장애투쟁해서 결국은 정부 여당이 두 손 두 발 들지 않았느냐. 우리도 이거 그만큼 중요한 거니까. 당시 박근혜 대표는 왜 나갔느냐. 자기가 사학을 갖고 있었으니까. 자기 이득 때문에 나간 거고. 우리도 이게 절대 이거는 용서해서도 안 되고 질 수도 없는 싸움이니까 우리도 국회 보이콧하고 장애투쟁 해야 된다라는 주장도 만만치 않게 있단 말이죠. 아니 이제 그런 점에서 우리 국민은 현명한 국민은 역사 교과서도 그렇고 야당의 전국 대응 방식도 그렇고 매우 균형적이고 합리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국회를 걷어차고 장외로 거리로 나가면 당장은 시원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유력하게 싸울 수 있는 공간 하나를 스스로 버리는 꼴이 되는 거죠. 더구나 저들은 150 몇 석입니까? 지금 원내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기 때문에 야당이 없는 국회에서는 무엇이든 자기들 멋대로 다 결정해 버릴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내버려 두게 되면 오히려 저들에게 오히려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국회라고 하는 장을 이용해서도 저희들이 충분히 싸우겠다라고 하는 점을 얘기하는 거고 동시에 그러면 국회에서만 싸우겠느냐 이런 얘기가 아니고 거리에 나가 있는 우리 시민들과 함께 하겠다. 원내외 병행 투쟁 하겠다 이런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안에 대해서 이견이 있는 국회의원들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이 국정화 교과서를 반드시 막아야겠다. 원내 투쟁 병행해야겠다. 거리로 나가야겠다. 여기에 이견이 있는 새정치민주연합 국회의원이 있나요 혹시?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된다 하는 사람이 있냐고요? 국정화에 찬성하는 그런 분은 그런 없으신 사람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실제로 우리가 꽤 오랜 기간 중요한 그 문제를 가지고 투쟁을 하고 싸워왔던 그 과정 속에서 이게 원외 투쟁이라는 것에 대한 그 평가의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이 정말 도움이 됐는가에 대해서 많이들 그러시잖아요. 그죠, 의원님? 네, 그렇죠.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함께 모아내기가 사실은 조금 아직 쉽지 않은 것 같고 그 부분들은 이제 점점 그 여론전을 계속하면서 그리고 저는 이제 그 무엇보다도 우리가 사실관계들을 이렇게 맞춤형으로 잘 이렇게 그 만들어내서 사람들을 설득하는 그런 부분들 컨텐츠를 잘 만들어내서 그걸 전달하고 이거 얼마나 심각한지를 자꾸 각인시키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강행을 한다고 하면 이제 그게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아니 그런 점에서 우리가 좀 그 허위 선전에 대해서 좀 정확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데 황교안 국무총리마저 국회 대정부 질문 답변에서 계속 이념적으로 편향된 교과서, 좌편향 교과서, 주체 사상을 가리키는 교과서. 예, 뭐 주체 사상을 무비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고 6.25를 우리 남한의 책임인 것처럼 이렇게 기술하고 남북이 있다. 공동 책임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거 전혀 사실과 다른 것입니다. 아니 그리고 아이들이 우리 지금 청년들이 그렇다고 하면 그러니까 그분들 주장대로라면 국가보안법 위반범이 엄청 나와야 되고 그러면 옛날에 있었던 간접들도 더 많아져야 되고 근데 지금 그쪽에 관련된 공안 쪽 사람들이 할 일이 없잖아요. 네. 솔직히 네. 그렇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드러나 있는 그런 그 현실들을 그러니까 다양한 방식으로 그것들을 만들어내야 될 것 같아요. 네. 전략 그렇습니다. 그래서 위원장님 조금만 더 말씀을 드리면 네. 6.25가 남북 공동의 책임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해당 교과서를 저희들이 찾아보니까 그렇지 않아요. 6.25는 북한이 전면적으로 남침했다라고 분명하게 기술하고 있고 6.25 3일 전에 6월 22일 날 김일성이 내리는 전투명령 1호를 부록으로 싣고 있기까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남침을 분명하게 확인하고 있는데도 공동 책임인 것처럼 기술하고 있다고 거짓 선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엊그저께 새누리당 원내 대변인 김용남 의원하고 라디오 토론에 나갔는데 도대체 역사 교과서 어느 대목이 이념적으로 편향되어 있느냐 한번 사례를 하나 짚어봐라 라고 했더니 이미 반박이 다 돼서 그런지 다른 얘기를 꺼내들었는데 뭘 꺼내들었냐면 6.25 전쟁이 유엔군의 참전으로 국제전으로 확대되었다. 이 말이 이념적으로 편향된 거래요. 아니 그럼 역사가 사실 그냥 기술한 건데. 아, 이거 사실을 기술한 것인데 그게 무슨 편향이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아니 그러면 유엔군이 참전하지 말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저한테 묻는 거예요. 뭔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랑 토론하니까 답답해서 아니, 진짜 우리 너무 힘든 환경에서 힘든 사람들이야. 살고 있다니까. 미치겠어. 진짜. 그 순간에 진짜. 제가 빡 돌아가지고 라디오 토론에서 언성이 높아져 버린 거예요. 이게 나도 홍준표 남사님. 우리 말리면 안 되는데. 그래 알겠습니다. 지금 근데 분노하지 않을 수 없어요, 진짜. 지금 새정치민주연합 회의실에 그런 문구가 붙어 있다 그래요. 좋은 대통령은 역사를 만들고 나쁜 대통령은 역사책을 바꾼다. 그게 지금 말한 나쁜 대통령이 바로 현 대통령이겠죠. 진짜로 우리 후손들에게 제대로 된 역사를 좀 가르쳐 줍시다. 그래서 좀 지금보다 좀 더 나았고 좀 더 밝은 그런 사회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혹시 하실 말 더 있습니까? 예, 그 교과서 문제에서 하나 우리가 꼭 얘기해야 될 게 네. 그 엊그제 서명전 할 때 어버이연합이 와서도 우리한테 계속 얘기했던 것 중에 하나가 네. 너희 만들어지지 않는 교과서를 가지고 친일이라고 나올지 독재라고 나올지 그렇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만들어지지도 않은 교과서를 가지고 얘기하냐 이렇게 네.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실제 이제 그런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건 이걸 보시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초등학생들을 상대로는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이 준비되고 있고 그것이 이제 곧 시행되려고 책이 나와 있는데요. 네. 그 책에 보면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이미 국가가 만든 국정교과서 초등학생용에 예, 사회과 교과서 예, 사회과 5학년들한테 예. 가르치는. 을사조약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이토 히로부미가 네, 네, 네.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을사조약이라고 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인식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의병을 소탕했다 이렇게 표시하거든요. 그러니까 토벌했다, 예. 소탕했다 예. 이런 표현을 쓰죠. 그리고 쌀을 수출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수탈이 아니고. 예, 쌀은 다 수탈된 거지. 이게 우리가 무슨 경제적으로 돈을 받고 팔아서 수출한 것이 아닌데,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자체가 국정교과서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지면 훨씬 이런 인식이라고 하는 것을 그대로 담을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초등학생용 교과서 이미 국정화 교과서에 이 정부가 그것을 본보기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네, 잘 말씀하셨는데 교학사 교과서에 모체가 된 교과서가 있어요. 대한교과서라고 하는 교과서 포럼이라고 하는 우익 단체가 만들어져 가지고 그들이 대한교과서라고 하는 걸 만들었는데 그 출판 기념회가 2008년 5월 달에 열려요. 거기에 박근혜가 참석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청소년들이 잘못된 역사관을 키우는 것을 걱정했는데 그 걱정을 덜게 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교과서의 일제강점기에 대해서 이렇게 기술하고 있습니다. 수탈론에는 실증적인 근거가 확실하지 않다는 문제점이 있다. 쌀은 일본에 수탈된 것이 아니라 경제 논리에 따라 일본으로 수출되었으며 그에 따라 일본인을 포함한 한반도 전체의 소득은 증가하였다. 수탈론의 실증적인 근거가 확실하지 않대요. 아니 우리가 일제 강점 당해가지고 수탈당하지 않은 것이면 뭐야 그러면? 뉴라이트의 계속된 주장이죠. 예. 그것이. 식민지 예. 근대화론. 그러니까 식민지 근대화론이죠, 아닙니까? 그게. 네. 그런 교과서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예. 이게 뭐 대한민국 교과서인지 일본 교과서인지 알 수가 없는. 그러니까 철도 부설권 이런 것들을 허가하면서 그걸로 엄청난 뒷돈을 받고 철도 부설권을 팔잖아요. 네. 근데 결과론적으로는 이분들이 말하는 것은 원래 철도가 하나도 없었는데 조선에 얼마나 많은 철도가 깔려가지고 그래서 근대화된 거냐 그렇죠.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근데 얘기하고 있어요. 그 철도를 놔서 사람들이 교통이 편리해지는 것이 아니라 예. 자원들을 다 수탈해 가려고 철도를 낸 거 아닙니까? 근데 저들을 표현하냐면 수출하려고 철도 놨다고 하겠지. 예? 그리고 백범 김구 선생에 대해서 항일 테러범이라고 규정하고 있죠. 예.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백범 김구 선생은 한인 애국단을 조직하여 항일 테러 활동을 조직하였다. 이 한인 애국단 소속의 윤봉길 의사,
또 이봉창 열사 이런 분들이 다 한인애국단 소속인데 이 사람들 테러 활동 벌인 테러범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그러니까요. 겁니다. 우리 네. 대정부 발언 내내 이거 가지고 계속 그냥 그 얘기만 계속 확인하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아요. 글쎄 말이에요. 네, 글쎄 네. 말이에요. 근데 그거 혹시 보셨어요? 그 1989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38살인가? 그때 그 인터뷰 박영선 당시에 기자가 인터뷰했던 거. 인터뷰했던 예. 거. 못 봤어요. 거기에서 뭐라고 돼 있어요? 거기서 동영상이 이렇게 있어요, 그거. 동영상이 예. 있어요. 그래서 어디 그 방송에서 이렇게 나왔는데 그때 38살의 박근혜 그 님이 박근혜 씨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동안 매도당하고 있던 유신 5.16 거기 대해서 이런 소신을 갖고 참여했다.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것은 그런 왜곡된 역사를 바로잡는 일이다. 그분의 관점에서의 왜곡이 뭔지를 알겠잖아요. 그러니까 전체 역사를 놓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말 아버지의 역사 그것만 가지고 지금 얘기하려니까 에휴 답답한 노릇인데. 그래 알겠습니다. 요 얘기는 신기나무 모셔도 계속 할 겁니다. 2부는 예. 조금 미진했던 건 2부에서 계속 하기로 하고요. 1부는 오늘 많이 흥분하셨는 진선미 의원이지만 전 뭐 듣고 계신 분도 많이 화가 나실 거예요. 1부는 여기서 마치고 잠깐 화를 좀 누구르시고 2부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아, 나 인간적으로 이거 한마디는 더 할래요. 네 하세요. 조사해 온 것인데. 아우 예. 아까 그 대한교과서에서 네. 5.18 광주 민주화 운동에 대해서 뭐라고 기술하냐면 급진 좌파가 급속하게 성장하는 계기였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자 2부에서 뵙겠습니다.